자,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김혜영 박사의 세상만사, 이름을 제가 이제 바꾸면서 철학적인 어떤 바탕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같이 담으려고 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분들도 만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 시민들의 삶을 좀 이렇게 보고 또 듣고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은 용인 지역에서 유명한 분을 만나러 용인에 왔습니다. 용인에 우리 강준희 박사님인데, 사단법인 가치향상 경영연구소 소장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대학 여기저기서 또 많이 강의도 하시고, 또 언론사회 또 논설 주관도 하고 계시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시간이 좀 여유롭게 오늘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종종 할 예정으로 있는데 잘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잘 이 말씀 안 드리는데,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셔야 이게 많이 확산되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달아주시는 거는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가능한 좋아요는 쉽잖아요.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확산되는 데 좀 일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아지면 또 많아질수록 또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준희 박사님 김혜영의 세상만사 출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일단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혜영 박사님의 세상만사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잠시 이제 서로의 편안한 얘기 가운데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방송을 많이 해보신 분. 차 한 잔 좀 드시면서. 네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여쭤보면 가능한 좀 우리 강 박사님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쉽게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알기로 이 강 박사님이 본래 이제 호남 분이신데, 호남에서 대학 다니시고 또 군대 갔다 오셔갖고 이제 용인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인에 오셔가지고 뭐 대학에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배경 어떻게 용인으로 오셨는지 그 얘기 먼저 좀 살짝 좀 맛배기로 보여주시죠. 그동안에 이 방송이라든지 언론에서는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제 고향은 원래 전남입니다. 네. 예, 전라도고 이제 학교는 성장은 광주에서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네. 제 대학생 때 이제 광주 민주항쟁이라 그러죠. 네. 예, 5.18이 발생했었고, 네. 저 역시도 이제 피 끓는 정신으로 네.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거리에 나서 있다가, 개인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다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거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가신 거는 군대를 이제 간 게 그 당시 녹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때 전두환 때죠? 그렇죠. 막 이렇게 운동권 친구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강제로 보내는. 사실 저는 이제 오리지널 운동권이라기보다는 사이비 운동권이 더 많았지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이라면은 다들 이 사회 환경에 대해서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정의감도 있으니까 어떤 내가 이념화돼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저는 순수한 학생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해병대를 가서 해병대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고, 해병대는 우리나라 최고인데 저는 밤이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80년대 해병대라는 게 우리 강 박사님 미안한데, 예. 요게 이제 흔들려가지고 예. 살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볼 때마다 네. 흔들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80년대 해병대 생활을 하고 이제 광주로는 못 돌아갔습니다. 다시 못 돌아가고
이제 제대하면서 이제 서울로 나왔죠. 이제 서울에서 나머지 마무리 이제 생활을 하면서 머물러 있던 게 이제 올해로 격지 생활을 벌써 약 40년을 넘게 이제 떠돌고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다가 떠들었어요? 예, 떠도는 거죠. 이제 먹고 살기 위해 떠돌았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용인에, 특히 이제 용인대학이 서울에서 일로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활한 게 이제 대학에서 38년 동안 근무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고, 올해 용인에 산 게 40년이 넘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 사셨네. 네. 네.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용인대하고 인연을 맺기 전에 서울역에서 예, 이제 저는 홍대 앞에서 짜장면 하는데 우리 강 박사님은 예. 홍대 저 서울역 앞에서 예. 뭐 이제 구두를 서울 그 당시에 뭐 시대적인 상황도 어렵고 사실 뭐 시골 살림이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서울 생활을 하면서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응하려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용산역 부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생계도 유지해 보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이렇게 가다마이도 입고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정말 슈 샤인보이라 그러죠? 슈 샤인보이. 예. 그 구두 닦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진짜. 아, 그게 이제 그 닦는 딱새. 그렇죠. 그 그다음에 이제 찍새. 예, 네? 맞습니다. 찍어갖고는. 예.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됐는데 구두 닦기 수십 년 되신 분이 정말 저는 천하의 그 직업에 그 센스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분이 어디 이제 그 건물 빌딩 건물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신발을 이렇게 닦기 위해서 이제 그 뭐야 그 임시 그 슬리퍼 같은 거 드리고 하나씩 가져오잖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신발 누구 건지를. 그 많은 신발을 누구 건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제 저는 사실 필드에서 구두를 닦아본 적은 별로 없고요. 그게 이제 아는 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선배, 이제 후배들 그걸 보면서 이 구두 하나 닦는 거에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처럼.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직업의 귀천도 생각하게 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직업 중에 그런 게 있구나. 그 가치라는 걸.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론을 쓰면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라는 걸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소명의식만 있으면은 즉 직업의식. 길거리에서 돌을 주고 담배꽁초를 주고 휴지를 주어도 이게 자랑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아쉬운 것은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풍요보다는 물질적인 풍요가 앞서다 보니까 어떤 직업의식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소명의식보다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국민에 대한 생각, 민생 어떤 이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개인의 영달의 문제 거기에 가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이렇게 혼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힘든 세대를 다 지나오면서도 그래도 그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삶의 철학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향상 연구소 가치를 집어넣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한 15년 전에 삶에서 인간에게 있어 가지고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 하는 일, 그래서 그게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은 좀 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년 시절에 유년이 아니죠. 이제 대학을 그렇게 이제 그 다니시다가 녹화 사업에 의해서 군대를 갔다 오시고 그리고 서울서 생활을 좀 하시다가 용인대하고 네, 인연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용인대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왔죠. 그때는 용인대가 아니죠. 서울에. 그때는 이제 대한 유도대학이었죠. 유도대학이 그렇죠. 용인으로 오면서 이제 용인대학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했죠. 개명을 했고 네네. 그렇게 이제 자리 잡은 지가 벌써 한 거의 40년 가까이 됐다는 거죠. 40년이 넘었죠 이제. 네. 그럼 본래 대학에서는 전공을 뭐 하신 거예요? 경영을 하신 거예요? 저는 다 학부 석사 박사를 다 경영을 했습니다. 경영. 경영 중에도 이제
인사 조직을 했죠.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용인대학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뭐 이 보직 교수라 그래요? 아니면 뭐 그 이제 용인대에서 주로 맡던 게 이제 학교 행정에 대해서 학교 행정 쭉 했었고,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용인으로 이사를 오면서 네. 용인대학 역사가 다시 새로 시작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에 이제 일조를 했다고 여겨집니다. 용인대학의 핵심 조직의 그 부서장은 이제 다 역임하신 거니까. 뭐 그렇다기보다도 아무튼 뭐 기획처장을 하셨으면 다 하신 거죠. 뭐 헌신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용인대학이 있기까지는 우리 강준희 박사님의 엄청난 어떤 헌신이 있었다. 그렇진 않고, 왜냐면은 그냥 뭐 잘 되는 데 역량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뭐 이해해도 잘 되는 데는 그냥 잘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숟가락 얹어 가는 거죠. 뭐 제가 밥 먹고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그저 자랑스럽습니다. 기획처장 하셨으면 거의 최고입니다. 아무튼 용인 고향에서보다는 용인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사시고 그리고 용인대학과 함께 성장한 그런 배경을 갖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인대학하고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재작년에 퇴직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년 전에 퇴직을 하시고 지금도 이제 후학 양성을 이제 모기에서 하시고, 모기는 아니죠. 여기 네, 그렇지 용인대학에서 네. 후학 양성 하시고 또 주변에 또 인근에 그 칼빈대학, 네, 칼빈대학에서도 이제 후학 양성 하시고 요즘은 아니죠. 벌써 오래됐죠. 경인종합일보에 논설 주간으로 네. 계신 지가 네. 제가 알기로도 봐서 꽤 되신 것으로 네. 알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글을 쓰시고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어필을 하시는지. 근데 이제 신문에 언론에 글을 쓰게 된 것은 올해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인천일보나 여기 종합 네, 이제 경인 종합을 쓰게 된 것은 지금 한 5년째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퇴직을 하면서 이제 경인 종합일보의 논설 주간으로 이제 전임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쓰는데 주로 이제 시론, 그러니까는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뭐 논설처럼 어떻게 뭐 사회적인 비판, 뭐 비평에 대한 것보다 정치적인 칼럼보다는 어떤 가치 중심이고 또 어떤 중도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또 뭐 그런 시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쓴다는 게 저도 뭐 글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제가 쓰고 싶어 가지고 쓰는 글하고 때가 되면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쓰고 싶을 때 그냥 자기 써서 이게 발표하는 거야 뭐 기분 좋게 될 수 있지만 때만 되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써서 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중압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죠. 이 시론이라는 게 전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늘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사회적인 방향이 이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담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지극히 어떤 필자의 그 주관적인 개념 속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불편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 점에서 이제 한 말씀 또 여쭤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지금 자란 곳은 호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이제 호남에서 다니셨고 그러면 자칫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저 친구는 좌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되게 지금 어렵게 질문하시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런 분은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우파 분이에요, 우파 분 사실상.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 생활은 좌파로 생활하셨고 현재는 우파적인 글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글 쓸 때 어느 중심에다 두고 쓰는지 이런 거 궁금한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박사님께서 자꾸 이제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
호남 출신들은 전부 좌익이다, 좌파다. 이게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데, 약간은. 이게 니는 이제 고향이 호남인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 진보보다는 이제 보수 쪽에 가깝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글 쓰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호남에 살아왔기 때문에 보고 듣는 거, 그 다음에 주변 환경적인 개념이 사실 보수보다는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지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데모도 하고 그 시대에 이제 대학생들이 다 겪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해병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방향성이 바뀐 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 성향으로 옮겨간 게 아니라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우리 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철학자로서 옛 그 어른들과 문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저도 참 좋아하는 게 공자의 그 중용의 도를 갖다가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새기고 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치우치지 않고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상대 입장에서 좀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금 더 판단해보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어떤 진보적인 성향이나 보수적인 성향의 두 가지 글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소 이제 보수적인 성향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정치적인 편견과 정치적인 진보, 사실 저는 정당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걸 뭐 지지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조금 더 봤을 때 어느 게 더 객관성 있고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측면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는 사실 어떤 중도 노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에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지금 정치인들 중에 존경할 만한 분이 없잖아요. 뭐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야당 대표도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뭐 그분들의 이 모습들이 뭐 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들을 지향하고 또 지지하고 비판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 가지고 다소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 비판하고 이제 그런 측면 속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 실론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이제 집어넣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좋은 정말 이 시대에 진짜 유효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뭐 정치적인 지금 어려운 얘기 막 땀이 나네 지금. 왜냐하면은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좀 진보적인 글을 쓰게 되면은 어떤 독자층에서 또 항의를 하고 또 이제 보수적인 글을 쓰게 되면은 속칭 말하는 요즘 이제 그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하나의 또 이끌어가는 개딸 가끔 전화가 와요. 그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네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냥 글 쓰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정치적인 상황 이런 이념적인 시대적인 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난감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럴 수밖에 아무리 없죠. 뭐 우리가 중용적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중용이라는 게 그 시대에 딱 그냥 적합한 거지 정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대에 따라서 이게 옳다 그러면 옳은 대로 가는 거고 이게 그러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게 이제 지식인의 자세니까 네. 이제 그런 자세는 저는 좋다고 보고 그럼 요 정도에서 또 하나 여쭤볼 게 우리 강 박사님이 사실상 용인 지역에서는 이 굉장한 정치적인 그 영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선에서는 일선에 나서진 않으셨지만 비선에서 엄청난 영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대선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그다음에 여기 뭐 시장 이런 거 선거 선출직에 있을 때는 우리 강 박사님을 찾아오지 않는 지도자는 없잖아요.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냐면은 자칫하게 되면 이제 이 브로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래요? 그건 아니지. 이게 이제 용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지금까지 했던 정치인들 뭐 시장 국회의원들이 다 선후배 관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연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냐 친하니까 이제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부분인데 또 이제 문제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럼요.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정치적인 욕심이나 어떤 그들에게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그분들에게 청탁이라든지 사실 그분들 도움받고 산 적이 없어요. 뭐 그분들이 나한테 뭐 자기들이 잘 돼가지고 뭘 해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빚도 없고 또 서로 주고받을 것도 없고 단지 하나 이제 이것은 유권자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들하고 개인의 친소 관계로 인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리 당략을 떠나서 누구든지 저는 바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려고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박사님처럼 그분들하고 친하고 정치인들하고 이제 깊이 밀접돼 있다 보니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정치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도움 받지 않아도 제가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정치예요. 정치가 꼭 자리에 나가야지만 정치하는 건 아니고 공자 우리 형님도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꼭 그 자리를 차지해야 정치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그 조직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는 거 모든 게 다 정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지식인들이 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비판하고 또 잘된 거 있으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식인이고 지성인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역할을 잘해 오셨기 때문에 용인에서 좀 지도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우리 강 박사님을 찾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전혀 찾지 않아요. 전혀 찾지 않고 이제 찾아갑니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이게 내가 도왔던 사람들, 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이게 정치인으로서도 역량도 있고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이게 또 가끔 가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더라고. 특히 이제 용인 지역 사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용인 역대 시장 치고 큰 집 안 가본 분이 없고 거의 그렇죠. 뭐 국회의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지역 사회가 왜 이럴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게 이제 나이를 좀 들어가면서 가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왜냐하면은 기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잘 되기를 바래서 도왔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결과를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거리를 두게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현실 정치와는 좀 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자유하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고대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 있잖아요. 제가 잘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가 자유분방한 철학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가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영향이 있었고 존경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그 고린도로 왔을 때 찾아갔지. 찾아왔어. 찾아왔는데 이제 그때도 역시 디오게네스가 토관 속에 누워 있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나오지 않고 그냥 햇빛 가린다고 뭐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랬잖아요. 야, 내가 니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 디오게네스 그랬잖아요. 좀 비켜라. 지금 해가 안 나온다. 너무 당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그래요. 사람에게 매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사람에게 편승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든지 구속될 이유도 없고 또 당리당략 뭐 이념도 아니고 그냥 나로서 존재하고 싶은 거지 이제는. 디오게네스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나오는 건데 이게 할 수 있는 게 그 양반이 이제 견유학파라고 하거든요. 견유학파. 그 디오게네스가 이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다 버리고 사는 거. 그러니까 무소유 이런 정신이 아주 굉장히 강한 철학자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물 떠먹는 표주박이 있었는데 표주박만 하나 이제 떠먹을 수 있는. 근데 개들은 물을 숟가락을 혀로 핥잖아요. 그렇죠. 표주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혀로 핥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구나 내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견유학파. 그래서 견유학파 그래서 나온 건데 아무튼 이제
맹자라는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산이 돼야 항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먹고 살 만한 게 있어야 자기의 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항산이면 무항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일정한 먹고 살 만한 게 없으면 착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게 없어도 그 착한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지도자거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렵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강 박사님은 용인대에서 40년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항산은 돼 있잖아, 지금. 그냥 돼 있으시니까. 아니, 그 무항산이라도 유항심이 돼야 지도층인데 오히려 지금 항산이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정치권에 초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유력 정치인들이 찾아와도 얼마든지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비판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거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제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랫동안 학교 생활을 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연금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사실은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보기에는 많이 먹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고 아침에도 간단하게 이 계란 하나 먹고 그다음에 유일하게 밥 먹는 게 점심을 먹습니다. 네. 점심을 먹고 또 저녁에도 건너뛰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살아보니까 이제 근데 저보다 훨씬 부채가 살아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질 아닌 것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젊었을 때는 이제 어떤 괄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려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부단히 이제 제가 하는 게 가장 제가 경계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제가 가립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과 음식을 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 예, 첫째 하나는 숱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냥 지우자. 예, 그래서 이제는 더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내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렇게 우리 김 박사님처럼 보고 싶은 분은 좀 더 보자. 예, 그런 상황이고. 감사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때 가려서 먹을 수 있고, 적당히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탐욕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먹는 거에 비롯된다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과대평가하셔서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뭐 사회적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내세울 것도 없고 단지 하나 누구에게라도 매이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편성하고 싶지 않고 누구에게나 어떤 하나 자유하고 싶은 예. 그런 모습으로 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는 거 가리고 예. 그다음에 사람도 가리고 사람도 가리고 예. 그 가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냉정할 정도로 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를 받고 10년을 받고 20년 받다 할지라도 아니다 싶으면 저는 딱 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이건 뭐 이제 제 종교적인 신념도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거하고 뒷담화하는 걸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당당하게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뒤에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거짓말. 이거 거짓말은 병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허언증이요. 제가 정치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못하면은 정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제가 정치인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구별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염소가 예. 먹는 풀은 다 약초라 그래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막 먹다가 엄청 죽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염소가 먹는 풀을 먹으면 안 죽더라. 염소는 독초는 안 먹고 약초만 가려 먹더라. 그 사람이 지금 막 하면서 그 돈을 아무거나 막 받아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아니 염소도 풀을 가려 먹는데 사람도 당연히 가려야 된다.
먹는 것도 가리고 사람도 가려야 되는데 그 가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그 큰 집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거든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이제 근데 17년을 같이 살았어요. 네. 이 강아지가 이제 조그마한 푸들인데, 네. 그런데 제가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강아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일관성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욕을 잘해요. 아주 걸치기 잘합니다. 그런데 걔도 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개 같은 놈이라 그랬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개보다 못한 놈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사실 번지를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자신을 과장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정치인들 비판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치인들은 앞과 뒤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정말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막 TV 보게 되면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사람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이제 사람들과 만나보게 되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덕군자처럼 사는 건 아닌데, 단지 하나, 제 자신 스스로에게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를 갖고 사는데, 좀 사람답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가리게 되고, 음식을 가리게 되고, 이 음식을 가린다는 의미는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사람들이 먹을 걸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식성이 같아야 되고, 식성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생각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 부분만 경계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냉정하게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우리 유튜브 보는 분 중에 뭐 나한테 연락이 좀 뜸하고 말이지. 좀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러면 이미 지워진 거라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진솔한 말씀. 아니 근데 이 유튜브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몰매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시청률 얼마 안 나와요? 그래요? 아니요, 시청률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는 오늘 지금 이제 오신다 그래서 제명이는 죽었다. 그거 만 몇 명이 넘었더라고요. 10,000명 봤어요. 10,000명. 대박 날 것 같아요. 11,000명이 봤어요.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또 우리나라 김 박사님 보면서 저는 행동하는 지성이 근데 우리 김 박사님도 보면은 되게 까칠하잖아요. 그래서 인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싫은 사람하고는 전혀 안 만납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혼동이 되는 게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맞아요. 경계는 가져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까칠하다는 얘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까칠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도 있는 것이고 하나의 주관적인 거,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는 하나의 그게 있어야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팬덤이라는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사회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맞아요. 이 팬덤을 갖는다는 얘기는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휩쓸리지. 가리지 못하는 거. 그랬을 때 결국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래 고대 철학자들이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소크라테스가 이게 40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70세까지 그 계몽 젊은이들은 그런데 소피스트들이 막 꼬집었잖아요. 옳은 얘기 하니까. 그래서 말이야 제가 아주 정치적으로 독을 가지고 있다 해서 결국은 이제 잡혀가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니까 이제 죽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라.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 감옥에서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기 전에 플라톤이 와서 이제 그 제자잖아요. 사실 뭐 소크라테스는 살아있을 때는 영향이 별로 없었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그 진리라든지 그걸 가지고 나중에 플라톤이 이제 완성을 시키잖아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을 얘기하잖아요. 플라톤이 맹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뭐라냐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나는 바르게 산다는 것은 게 부단히 스스로에게 같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은 거짓말을 하고 내 위선을 보이냐면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 아까 왜 개 말씀하셨잖아요. 개. 예, 예. 개하고 그 다른 게 고양이가 있잖아요. 예. 고양이가 개하고 다른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예. 그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고, 첫 번째 호기심이 많고, 두 번째 자존감이 아주 높고, 세 번째 고독을 즐길 줄 안돼. 그래서 학자와 아주 닮은 구석이 있다. 고양이가. 그래서 이제 고양이는 학자와 닮은 구석이 많아서 뭐 호기심이 일단 많아야 되고, 예. 학자는 호기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예. 자존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다음에 이제 고독을 잘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고양이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개는 이제 그거야 약간 좀 반대적인 성향이 많은 거죠. 그냥 언제든지 그 호심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별로 없어. 부르면 오는 거야. 그렇죠. 꼬리치고 주문에. 충동심이 강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고양이보다는 개를 좋아하지. 충동심 많고. 예, 어디 여행 가려고 혼자 못 있고 그러니 같이 막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 개만 개 XS 같은 뭐 이렇게 안 되는데 개만도 사실 못한 친구들이 지금 세상에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찰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팬덤을 말씀하셨는데 팬덤이라는 게 정말 처음엔 좋아요. 그게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자칫하면 이게 이제 역으로 돼버리면 그 팬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팬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개딸이 딱 그 모양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들 그 어떤 모습 취하면 그냥 막 공격을 하고 막 메시지에다가 막 온갖 욕설을 하고 꼼짝 못하게 막 마비가 되게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성찰을 하고 자기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끌리면 당하는 거지 지금. 근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됐나? 어이구, 37분 됐네. 금방 갔네. 현 정세는 이 정도로. 그러시죠. 지들이 잘 하겠죠. 네. 잘못하는 건 아무튼 저도 그렇고 우리 강 박사님도 늘 비판 정신이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국민들이 좀 정치로부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잖아요. 잘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어온 것은 지도자의 역량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잘 견뎌왔던 상황인데 왜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는 정말 편안해지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냥 조금 더 각성했으면 싶은 생각이 되는 거고요. 옛날에 최고 지도자가 정말 우리가 미개할 때, 그때는 정말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이 이제 교육열도 높고, 정말 지도층이 워낙 이제 두텁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최고 지도자의 영도력 이런 거보다는 집단 지성으로 가는, 집단 지성이 만들어 놓은 게 시스템, 이제 요즘 말하자면 법인데,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잘 구현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런 데 대해서 휩쓸 필요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거기 따라갈 필요도 없고, 네, 네. 거기 맞춰진 매뉴얼대로 그냥 움직여만 가도 우리 선진 사회 지금 사는 구성원이니까 네. 이 정도로 가도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편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녀분은 지금 예, 저는 딸 둘인데요. 이제 하나는 시집을 갔고, 또 둘째 딸도 이제 아직 미혼인데 걔가 이제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인생 살아가고, 저하고 집에 이제 그냥 첫째는 이제 첫째도 혼인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글쎄요, 아이를 안 낳더라고요. 아이 좀 낳으라고 좀 해지. 제가 그랬어요. 오죽했으면은 하는 게 어떻느냐고 그랬더니 참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의 인식인데 뭐냐면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요즘 부모가 이제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있어서 금기어가 있잖아요. 시집가라, 결혼해라 이 얘기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더군다나 예나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능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아무튼 생각해 본다고 그러는데 벌써 그게 5년이네요. 둘째도 결혼을 좀 하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노력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는 뭐 이제 아내하고 이제 강아지하고 셋이 있는 거죠. 아주 뭐 좋습니다. 지금 그 이제 윤통이 이제 마치고 정말 지금 상태로 가다 보면 정말 제 예측인데 꼴통 훨씬 더 꼴통 지도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네, 혼인 안 하면 네. 과도한 이제 세금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이제 가령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1억을 벌었다. 1억을 벌었으면 50% 가까이 세금 떼가거든요. 떼가요. 그러면 혼인을 하면 그 25%로 줄고 아이 하나 나면 또 거기에 절반을 또 줄여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도한 세금으로 압박을 할 것 같아. 정말 꼴통이 나와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옛날에 뭐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지만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차우세스크라는 아주 독재가 있었죠. 독재주의자가 아니 독재주의자가 아니라 독재하는 그런 수장이 있었죠. 그 대통령이 막 검사를 했잖아요. 그 지금 임신이 가능한지 기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 조사해가지고 막 거의 기계로 막 규정을 해가지고 아이를 막 낳게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나라가 2,300만 명까지 인구가 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워낙 뭐 비판인지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됐지만 아무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할지라도 엄청난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의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가끔 이제 워낙 혼인도 안 하고 인구 문제는 이제 양면성 같아요.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여건이 안 된다. 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직장에 이제 뭐 육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타당한 것은 이제 어떤 책임과 이제 그 권한의 문제 속에서 이제 의무. 그래서 이제 그 세제 문제가 뭐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구가 많은 사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자녀가 넷되면은 거의 정부에서 받는 게 600~700을 받는다고. 그 네 식구가 먹고 산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 있고 이민 정책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꼭 이제 아이를 강제로 낳으라기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그러니까 당근책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질책도 좀 필요한 그렇죠. 그런 이제 시대가 지금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뭐 40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자체가 우리 김영 박사의 세상 만사잖아요. 이게 아직 세상밖에 안 온 거예요 지금. 지금 실은 만사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앵콜을 한번 하시죠. 왜냐면은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지만은 이거 할 때 이게 이 족발도 넣고 이게 세상 만사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막 둥그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다가 나중에 있잖아요. 그래도 네. 여러 가지 사항도 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만사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들이 또 우리 스스로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의식 성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도자들보다 더 똑똑해야 됩니다, 국민이. 똑똑해졌어 지금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지도자들이 못 따라오니까.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거꾸로 됐어. 조금 더 그래도 이제 계속 계몽은 해야 됩니다. 계속 계몽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가져가야죠. 뭐 그래서 살만한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40년 전에 여기 용인으로 오실 때는 용인 인구가 지금 110만인데 10만 정도? 10만도 안 됐죠. 정말 조그만한 정말 군소도시 하나였는데 지금 거대한. 근데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40년 넘게 살아가면서 이게 실수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당시 용인에 왔을 때 이 학교 앞에 땅이 평당 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로 오면 그게 평당이 3천만 원에 거래가더라고요. 와. 야, 그래서 말이지. 그때 조금 사놓으셨어요. 그때 월급 받아서 땅을 한 평 한 평 샀더라면 지금쯤 말이지. 그럼 저를 못 만났지. 이 세상이라는 게 참 변한데 앞으로 이제 또 40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또 변했을까? 세상이. 그럼 100세. 네. 참 좋은 말씀 많이 듣는 가운데 거의 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강균희 박사님하고 대담 많은 그런 과정들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용인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강 박사님의 면모를 좀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좀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멋있게 좋은 얘기, 아주 뽀대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뭐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을 해가지고. 아니 원래 이래 또 더 리얼하잖아요. 저는 뭐 편집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올리는 거. 저는 그냥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뭐 정직 그대로 그냥 뭐 말실수하면 말실수한 거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또 이제 요즘에 하도 편집들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게 또 약간 식상한 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그냥 맨살 그냥 그 속살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또 나름 또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강 박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기 오찬도 사주시고 또 맛있는 차도 이렇게 사주시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원에 제 연구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 박사님 그 연구소에서 이렇게 하나 들려드리지만 다음에 제 연구소에서 같이 또 시간 되면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